이어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했다면 이제 심화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번역될 문장을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입력, 두 번째는 음성을 통해서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런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번역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음성을 통해서 번역하는 과정을 코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먼저 확인해 보면 각각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에는 이제 신호를 보내주도록 이제 할 겁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이제 신호를 받은 캐릭터가 그 신호에 따라 입력받은 데이터를 번역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만드는 거 어디 있냐면 이 속성이라는 챕터를 클릭하면 신호라는 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신호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어, 신호 추가, 그 다음에 중국어, 신호 추가, 그 다음에 일본어, 이제 신호 추가, 이렇게요. 그럼 각각 이 세 가지의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상단에 이 블록이라는 챕터에 들어가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줄 텐데요. 이 오브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튼 각각마다의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에도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버튼에 대한 코드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이어서 짤 건데요. 영어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 시작하기 챕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의 블럭을 가져올게요. 이 영어라는 버튼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일본어 신호 보내기 블럭을 하나 갖고 올게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 버튼을 클릭했으니까 영어 신호를 보내주도록 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중국어, 일본어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중국어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럭, 그 다음에 신호 보내기 블럭을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에서 신호는 당연히 중국어로 바꿔주셔야겠죠.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역시 일본어 그대로네요. 일본어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버튼에 대한 코드는 다 작성이 끝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버튼의 신호를 받아서 캐릭터가 번역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시작하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장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 있냐면 이 상단의 속성 챕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변수 보이시죠? 변수란에서 변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어떤 변수를 추가하냐면 이제 언어 선택이라는 변수를 하나 이 파란색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터페이스 왼쪽 위에 언어 선택이라는 란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각각의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시되게끔 이제 장치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 블록 챕터를 클릭한 다음에 영어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라는 챕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언어 선택을 10으로 정하기라는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가운데로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어 선택을 뭘로 정하냐면 영어 버튼을 클릭한 거니까 여기 10이 아니라 영어라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내가 영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언어 선택에 있는 이 란을 영어로 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선택을 이제 중국어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 선택을 일본어로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영어 눌렀을 때 중국어,
일본어 눌렀을 때 어느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버튼에 대한 코드는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튼에 각각의 신호를 보낸 걸 받아줘야겠죠. 그러면 이 캐릭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시작 챕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본어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을 3개 가져올 거예요. 2개, 이렇게 3개요. 그 다음에 화면이 조금 크다 싶으면 이 마이너스로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의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 신호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어 신호를 받았을 때, 일본어 신호를 받았을 때 각각의 신호에 맞는 코드가 작동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텍스트로 문장을 입력받고 번역을 해주기로 했었죠. 그럼 아까 그 코드 방식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저희는 키보드를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각각 신호를 받았을 때에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안녕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번역할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제 넣으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또 중간 점검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영어 버튼을 클릭하면 번역할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캐릭터가 묻고 이제 키보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안녕이라고 치면 여기 대답에 안녕이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저장된 대답의 문장을 번역해주고 그거를 이제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목소리로 출력하도록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챕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 번역하기 이 블럭 있죠. 요거를 가져올게요. 역시 2개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2개. 근데 어떤 걸 번역하냐면 위에 여기 자료에서 이 대답에 저장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대답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 대답인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줘 라고 한 상태에서 이 번역된 문장을 이제 2가지 방식, 문자 메시지 출력, 인공지능 목소리로 출력 이렇게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는 어딨냐? 이 생김새 챕터에서 안녕을 말하기 이 블럭 있죠. 요거를 가져오고요. 인공지능 목소리는 이 인공지능 챕터에서 엔트리 읽어주기가 바로 인공지능 목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각각을 번역한 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는 이제 영어 신호를 받았을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중국어를 번역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국어인 대답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했다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코드를 각각을 또 넣는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 뭐뭐를 말하기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에서 여기 아래쪽에 넣고 같은 방식으로 코드 복사 붙여넣기에서 일본어에도 넣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꿔줘야 될 거 뭐냐면 중국어 신호를 받았을 때는 대답인 이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시켜 달라고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중국어 간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본어는 역시 일본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코드 작성이 끝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영어를 클릭하고 내가 안녕이라고 입력하면 하이.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클릭한 다음에 안녕이라고 똑같이 입력하면 니호.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되고요. 일본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역시 문장을 입력하면 일본어로 번역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방식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원하는 언어에 따라서 번역을 해주는데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해서 번역해주는 과정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